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안철영 국장님, 지난 6월 12일 기소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그 허위 공문서 PPT를 작성. 띄워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허위 공문서 관련된 겁니다. 무슨 허위 공문서를 하셨어요? 그 공공지구 그 아파트 관련해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예, 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공공지구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인 ESIND가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을 지나고 나서도 사후적으로 1년 8개월 동안 사업기간을 연장해줬고 개발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했다가 최종적으로 0원을 처리했던 것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2년간의 오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증인께서 기소가 되셨는데요. 누구누구 기소되셨습니까? 그 저하고 그때 당시에 팀장하고 담당자 3명입니다. 국장님이 제일 높으신 사람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을 공소장을 제가 보면 이런 특혜를 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ESIND에 관련된 부분은 공소장에 없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특혜를 왜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준공 시기에 그 16년도 6월달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준공을 앞두고 그 기간 연장하고 국장님, 예. 그 혹시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서 이렇게 위법하게 문서를 행사하거나 하면 나중에 발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무 공소장에 보면 아무 어떤 특혜나 이런 거와 관련돼 없이 순수하게 그 세 분이 공모하셔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한 거는 그때 당시에 공사가 다 끝나 있었고 입주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요. 그것도 주민들 피해를 우려해서 위법한 그랬습니다.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되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최초에 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디어를 누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순차적으로 세 사람이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장을 속인 건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지도 않고 그냥 세 사람이 똑같이 생각해서 한 거예요? 네, 그 결제가 올라와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문서를 고치자. 저희가 뭐 공모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기소된 사람 중에 최선임자인 우리 국장님이 현재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단 어떻게 주무관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까? 자, 보시게 되면 PT를 보시죠. 저는 이 검찰의 기소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특혜를 부과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과 연계가 없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할 여주시청장을 하셨고 우리 김성교 전 의원님 오랫동안 군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은순 씨의 부친이시고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은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이 양평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혜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인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최은순 카르텔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 양평고속도로 문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7월에 국장님 말고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 군수 들어와서? 네, 없었습니다. 왜 국장님만 승진했죠? 그거는 이제 그 군수님이 뛰어나셨나요? 예? 국장님만 뛰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티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제가 그 7월 8일인가 진급이 됐는데 저 혼자 진급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수님 인사 방침이 그때 국장의 한 자리가 공석이 있었고 국장을 먼저 발령을 내고 그 과장 추천권 또 과장들은 팀장 추천권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되시고 나서 징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기소되기 전에 징계 받은 건 없습니다. 기소되시고 나서요? 기소되고 나서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한신 아파트 직위해제 관련해서 됐습니까? 공무원이 기소되고서 직위해제 안 된 경우 벌었어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그 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 인사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소돼도 직위하지 예,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은 양평구는 직위해제 사유가 그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현저한 공무집행에 양평군 하자가 없다면 오늘 할수 넘어가겠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양평군 고속도로 관련해서
7월 18일 날 1차 관계기관 협의를 받으시고 8일 만에 저와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을 주셨죠. 결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을 세 개 여러 가지 안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각자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나요? 저희가 따로 검토한 건 없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대안을 제시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7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날라왔을 때 그때 이제 양서 도곡리 원안에 대한 국도변 IC가 없는 걸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결재가 올라온 거고 그리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판단이고 아무 근거도 없이 한 거예요? 저 안을 답변을 주시면서? 강화의 IC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요. 그래서 IC가 없기 때문에 네. 제 2안에 보면 답변안으로 뭐 여러 가지 다시 비용 산정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예타안을 선호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세 가지 안을 했는데요. 지금 1안은 예타안에서 강화의 IC를 설치하는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이 지금 현재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강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하면서 사업 연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한 2km 정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편의상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상혁 의원의 질의가 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만 좀 하나 좀 짚고 제시를 들어가겠습니다. 기소되고 수사받을 때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그 부분에 대한 거로 받으셨습니까? 네. 따로 특혜 이런 쪽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독 범행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죄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거기에 유죄 대해서는 여부는 어렵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 선서 하셨죠? 네네. 네,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실 경우에는 향후에 추후에라도 밝혀지게 될 경우에 네.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양평군에 얼마나 사셨죠? 제가 공무원 초임 발령을 양평으로 짧게 발령해서 했어요. 30년 넘게 30년 넘게 살고 사셨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면서 한일봉 씨 혹시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끔 봤었습니다. 그 최근에 형님인 한잔봉 씨도 잘 알고 계시죠? 얼굴만 알고 있습니다. 얼굴만 알고 예. 계세요? 우리 국장님은 술은 안 드십니까? 네, 술을 거의 안 먹습니다. 드실 줄 아시죠? 몸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즐거워히 먹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이 세 개 안에 대해서 사안은 녹취록상 그리고 방금 질의를 받으신 것처럼 국장님이 제시를 했다. 감으로 제시하셨습니까? 지금 건의할 감으로 당시에 제시하셨어요? 감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을 이렇게 길게 건너야 되는데 감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이 그러니까 안은 그러면은 실무자 누가 제시하셨습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도로건설 팀장하고 뭘 건설과에서 근거로 이 안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강화의 IC를 만들기 위한 강하이 씨 주장은 언제부터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거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오래됐다.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양평 군수인 김성교 의원의 공약에 나와 있죠. 이게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강상면을 주장한 것도 여기에요. 자, 2030 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참여하셨습니까? 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셨죠? 예,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나옵니다. 알고 네네.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양평군은 김성교 전 양평군청 군수를 위시로 해서 강하이 씨, 강상면 종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죠? 지역에서 계속 나왔던 맞죠?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처음에 양평군에 의견 제시 요청을 했을 때 안을 달라고 했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까? 안을 달라고 안이 했어요? 결국 의견이죠. 예. 아니 의견이다. 그건 다른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이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인 거고 국토부에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타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양평군이 무슨 재주로 갑자기 안을 탁 틀어가지고 보냅니까? 그 기관협의에 대한 거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노선이든 거기에 자, 대한 즉, 이 다른 얘기는 의견을 뭐냐면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더 들어가고 제가 2차, 3차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첫 질의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곤란해지세요. 명확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자, 그러면 양평군은 지금까지 한 게 양평 군수인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전 군수, 이분의 강하이 씨와 강상면, 그리고 거기에 88번 국지도를 포함해 가지고 강하이 씨에서 붙이는 안까지 계속해서 논의해 오신 거죠. 논의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새 안을 그리면서 88 국지도를 붙이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김성교 전 의원님도 논의해 오셨죠. 논의한 적 없습니다. 2030에는 그럼 왜 이렇게 담겨 있습니까? 관여하셨다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0 계획은 용역을 15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강상면에 우리가 그 종점을 국토부 붙이는 500년 거를 계획 알고 나와진 건 계셨네요. 17년 1월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양서면 쪽으로 사타와 예타가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상면에 갖다 푼 종점안을 2030 계획에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점이 바뀌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남양평 IC로 저도 이제 그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경위가 그 아니라 18년 2월달에 그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걸 알았고 그거를 경위를 물어보니까 용역사에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나서 자, 그 그러면 예타 제가 들어가기 마지막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요거 제대로 답변 못 하시면 저 오늘 국장님하고 계속 늘어집니다. 강하이 씨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양평군의 나들목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에 그 IC가 있는 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하이 씨가 아니라 양평군에 나들목이 있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꾼 데는 정확하게 두 가지밖에는 사실 일거상 남아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양평 군수였던 김성규 전 양평 군수의 공약 사항과 2030 계획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 지금까지 재원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좀 이따 질의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네, 다 알겠습니다.